안녕하세요, 카인더마스터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브렐라입니다. 대표님, 지난 시간에 물건 찾는 걸 했는데 어떠셨어요? 너무 어려워서 그죠? 네. 물건 찾기가 쉽지가 않고 네네. 판매자 입장에서는 처음이라 소비자에 있을 때랑 판매자일 때랑 상품을 보는 마인드나 보는 눈이 좀 달라지더라고요. 그렇죠. 이제 팔아야 되니까. 소비자일 때는 좀 가격도 저렴한데 상품도 좋고 디자인도 뭐 좋고 네.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성비도 좋은 것들을 찾게 되고 네네. 판매자 입장이 되니까 네. 마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네, 상품에 대한 질적인 부분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좀 있길래 네네.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찾게 된 것 같고 네네. 저도 처음에는 그 부분에서 많이 막혀서 중도에 포기를 했다가 다시 했다가 반복을 많이 했었어요, 저도. 근데 7년이라는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건 결국은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. 그리고 찾는 과정이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찾으면서 계속 상품 보는 눈이 계속 좋아질 거고 앞으로 잘 하게 될 거니까 이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잘 이겨내시면 진짜 좋은 제품으로 판매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자신감도 나중에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. 어쨌든 그렇게 잘 하셨던 것 같고요. 제품을 골랐으면 제품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주문을 넣었겠죠. 대표님 일단 물건을 받아서 직접 보셔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.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나중에 제품이 오면 사진도 찍고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상세 페이지를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면 온라인 쇼핑몰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. 처음에 노출, 유입, 그 다음에 전환. 이 세 가지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건을 사게 되는데요. 그 과정의 노출은 제 제품이 많은 곳에 노출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노출이 됐다면 제 제품을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들어와 봐야 되는 거죠. 그게 유입이고 세 번째가 들어왔는데 이 제품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겠죠. 그 결정하는 부분이 전환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최종 단계가 전환인 거죠. 이 최종 단계 전환에 뭐가 있냐면 상세 페이지가 있는 거죠.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물건을 사고 안 사고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.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처음에 타겟이 누구인지, 내 제품은 누가 사는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. 그 이유를 정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,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. 이 세 가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처음에 뭘 하냐면 경쟁사의 제품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. 대표님이 안전벨트 인형이라는 제품을 만약에 소싱을 하셨다면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 보는 거죠. 그러면 광고 빼고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이 있을 건데 이분의 상세 페이지를 보는 거죠. 기획을 어떻게 했는지. 처음에 어떻게 했죠? 리뷰를 먼저 올려놨네요.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다 현재. 그리고 그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이 바로 들어가고요. 그 다음 애들이 왜 안전벨트를 거부하는지, 그에 대한 어떤 이유를, 불편한 점들을 얘기하는 거죠.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했다, 이 제품은.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고, 그 다음에 다른 제품과 차이점들 설명을 해주고, 그 다음에 GIF에서 이런 쿠션감이 이렇게 진짜 좋구나라는 걸 보여주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GIF를 통해서 세탁도 가능하다, 이런 장점들을 보는 거죠. 아,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면 판매를 잘 하고 있는 거구나, 이 사람이. 그러면 저는 이 기획을 벤치마킹을 많이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진 촬영도 이 기준으로 좀 많이 잡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벤치마킹이 참 중요하다, 상세 페이지는. 잘 팔고 있는 판매자의 상세 페이지를 최소한 10개 정도를 다 보는 거죠. 보고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장점들을 제 상세 페이지 기획서에다가 적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. 그럼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어떤 요소들을 넣으면 구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한번 드릴게요. 처음에 고객 리뷰 나열. 고객의 제 제품에 대한 리뷰가 있으면 판매가 잘 됩니다. 리뷰를 넣는 게 좋은데,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판매하는 사람이 리뷰가 어디 있습니까? 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 부분은 처음에는 이 제품을 판매할 때는 못 넣게 되죠. 상세 페이지 처음에는 이 부분을 못 넣어요. 그래서 나중에 업데이트 할 때 이 부분을 넣어줘야 돼요. 나중에 리뷰가 5개에서 10개 쌓이면 바로 그걸 넣어주는 거죠. 그거 참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후킹성, 셀링 포인트, 공감 및 문제점 제기. 내 제품을 꼭 사야 되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.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안 좋았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. 문제점들, 그 다음에 불편했던 점들을 얘기하는 거죠. 고객이 공감을 하게끔 하는 거죠. 이런 제품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바뀌는가,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이죠. 그런 부분들을 문구를 넣어준다든지 이미지를 넣어주면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셀링 포인트를 내가 딱 넣어주면 더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스토리텔링. 스토리텔링도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스토리텔링이 뭐냐면 이야기죠, 이야기. 이 제품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. 자,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물리치료사예요. 고객들을 이제 많이 치료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무릎 보호대를 만들었다, 손목 보호대를 만들었다,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신뢰감이 확 올라가겠죠. 그쪽 전문가가 직접 만들었네. 이게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내 어떤 경험담과 사용 그거를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이 제품을 개선했다, 그래서 이 제품을 내가 만들었다, 이렇게 하는 거죠. 그게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네네. 네. 자, 그 다음에 한정 판매, 지금 사야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는 게 좀 좋아요.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싸는 게 제일 가장 싸다. 사람의 심리를 잘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벤트가 1주년 이벤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 한정된 판매 기간 동안 이렇게 판다라고 넣어주면 고객들이 고민 안 하고 빨리 살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장점, 특허, 신뢰, 이런 부분들을 넣는데, 이제 장점은 당연히 내 제품이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부각을 시켜야 되겠죠. 요때 이제 GIF나 사진들을 잘 촬영해서 넣어주면 부각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
이 제품은 아무도 특허를 안 받았는데 제 제품은 특허를 받았다. 그러면 뭐 신뢰감이 확실히 올라가겠죠. 그 다음에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. 이게 참 중요한데 사진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한계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. 제 제품을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줄 때. 근데 그게 동영상이나 GIF가 있으면 확실하게 눈에 띄고 이해가 더 쉽겠죠. 그 다음에 장점도 더 부각이 되겠죠. 그래서 요즘에는 상세 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넣어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공포 마케팅, 재질이나 건강 이런 부분들, 공포감을 조성한다기보다는 일단 공포적인 부분을 부각해 주는 거죠.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호신술 관련된 제품이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뉴스나 이런 데서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면서 사람들이 본인이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제품을 사게 되는데, 근데 그 제품을 실제 사용할 기회가 몇 번 되겠습니까? 거의 안 될 거죠. 근데 어떤 공포감에 의해서 그 제품을 산다는 거죠, 사람들이.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넣으면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불편한 점, 그 다음에 단점들을 이제 나열해 주는 거. 이런 게 불편하다, 이런 게 단점이었다, 어떤 제품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주고 이 제품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다, 뭐 이런 부분을 넣어주면 참 좋고요. 그 다음에 타 제품에 있는 것보다 제가 가져온 제품은 한 개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, 아니면 좋은 게 있다면 그거를 비교하는 부분을 넣어주면 정말 좋습니다. 사람은 이제 비교해서 확실하게 설득을 하게 되거든요. 아, 이 제품이 확실히 좋구나. 그거 뭐 비교하는 거 다른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굳이 하냐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제품이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게 하는 거는 안 되겠죠. 그래서 고객들이 확인하지 않고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여기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넣어주면 참 좋다는 거고,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품 설명이라든지 옵션들을 넣어주고 상품 정보들을 넣어주면 제 상세 페이지가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. 모든 제품을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주면 설득력이 있고 판매가 더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 초보자 입장에서 제일 들어가야 되는 거는 공감하는 부분, 기존에 불편했던 점들을 처음에 넣어주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처음에는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한정 판매 문구라든지 하루 만에 배송 간다는 어떤 그런 문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GIF, 착용 컷이라든지 사용 방법 이런 부분들 GIF는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제품 설명이나 옵션 요 정도만 넣어주셔도 처음에는 될 거고, 나중에 판매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 나가면 됩니다. 상세 페이지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다 해버리면 지쳐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는 정보들 그 부분만 넣어주셔도 됩니다, 처음에는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쓰는 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상세 페이지 만들기 참 좋은 시대입니다. 왜냐면 프로그램들이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. 처음에 이제 포토샵을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. 포토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포토샵으로 상세 페이지 만들면 되고, 못 만드시는 분들은 미리 캠퍼스 망고보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. 거기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포토스케이프라는 게 있어요.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포토샵보다 정말 쉬워요. 그래서 저도 지금은 현재 포토스케이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GIF 만드는 거는 핸드폰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만들면 기능들이 많지 않아서 GIF 만드는 순서를 알려드리면 30초 정도의 동영상을 만듭니다. 그 동영상을 GIF로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. 그 사이트 이름이 EasyGIF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. 여기에 들어가셔서 업로드를 하고 GIF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. 이것도 GIF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여기서 참고로 스마트 스토어는 GIF가 들어가는데 쿠팡은 GIF가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동영상을 넣는 거예요.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튜브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유튜브에 링크를 상세 페이지에 넣으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쿠팡에서도 상세 페이지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제품만 나와야 되는데 뒤에 배경들이 많이 나올 거라, 만약 사진 찍는 전문 포토박스가 있으면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뒤 배경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, 혹시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집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찍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뒤에 배경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눕기를 따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리무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품을 사진 찍고 나서 업로드하면 제품만 남고 뒤에 배경은 다 잘라지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걸 썸네일로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 방법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것으로 해서 저 상세 페이지 설명을 드렸는데 개요 형태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. 초보자 입장에서 꼭 해야 될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, 솔직히 상세 페이지는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, 기획이. 그래서 아까 경쟁사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. 초보자 입장에서 처음에는 만들어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실제 만들어 보고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보면서 이 고객의 반응을 보는 게 참 좋고요. 디자인적인 요소가 정말 부족해서 아무래도 안 된다, 사진 찍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러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. 사진 찍어주는 업체도 있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. 적당한 업체를 찾으셔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까, 이거를 내가 아무래도 퀄리티가 안 나온다고 잘 못 만들면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도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상으로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